사실은 외국인은 그렇게 한국 주식을 지금 더 담고 싶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 하반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요새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1120원대를 이제 돌파한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환율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번 주 흐름은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후반에 거의 이제 월간 전망들 쓰실 때인데 1105.7원까지 빠지면서 이제 흐름이 좀 밑쪽으로 가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1124원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122.6원에 지난 금요일 대비 이제 9.4원, 거의 10원 넘게 마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 월화수가 이제 일본, 중국이 금융시장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별 재료가 없었어요. 일단은 오늘 호주 금리 결정이 있긴 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우리 수출입 결과 나왔는데 결과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다만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제 공매도 재개를 했고, 이제 월요일에 외국인이 한 4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네. 오늘도 좀 팔았고, 그 재료 빼고는 별 뉴스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달러 지수가 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번 주 이제 아시아 외환 시장을 거의 원화가 주도했다라고 할 정도로 별 재료 없는데 환율이 지금 꽤 많이 이제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더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달러 약세의 상황이 이제까지 좀 펼쳐져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몰리려면 우리가 원화 강세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강세로 되지만 어차피 이 매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탓인지 어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내에 돈이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나요? 외환시장 느낌으로는 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뭐 뒷부분에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은 그렇게 한국 주식을 지금 더 담고 싶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끝나고 한두 해 빼고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계속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11월 한 달 주식을 사고 계속 주식을 팔았고, 이번 달도 1월에 5조 넘게, 2월에도 2조 넘게, 3월에도 1조 넘게, 4월에 조금 한번 샀고, 계속 좀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금융위기가 팬데믹 이전까지, 또 미중 무역 긴장 이전까지는 주식을 막 담다가 이제 좀 웬만하면 차익 실현에 그런 빌미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한국이 나빠서 막 팔고 나가고 싶다기보다는 좀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만은 주식 자금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뭐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뭐 리포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양도소득세가 없다, 뭐 또는 뭐 TSMC가 투자를 막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다, 미국하고 사이가 좋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대만도 한국하고 여건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별로 뭐 주식 매입, 19년도 마찬가지고 별로 매입세가 없다가 작년에 막 연말에 한참 우리보다 훨씬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대만한테 혼자 주식이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려감이 있다가 역시나 더 많이 팔았죠. 그래서 대만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 뭐 너네가 반도체 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너네 비중을 많이 늘리고 싶진 않아. 한국과 비슷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익 실현할 만하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역시나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중국 시장, 주식 시장으로도 계속 이제 돈이 뭐 좀 연초에 약간 이렇게 좀 잦아드는 여건도 있었지만은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지수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 비중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인 것 같고 중국 시장 개방하면서인 것 같고, 네, 한국 시장이 막 너무 싫어서 팔고 나가겠다. 물론 이제 결과는 같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쪽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물론 대만 쪽도 그렇고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전부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해야겠다. 일부 이제 뭐 뺏어 들어가는 자금도 당연히 뭐 펀드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지금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차익 시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뭐 몇 년 전이 됐든 몇십 년 전이 됐든 한국에 투자했던 오래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처럼 최근에 들어왔던 돈들이 잠깐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빠져나간다니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렇긴 들려서 하네.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 오래 묵혀놨던 자금들도 워낙 박스피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좀 뭐 그런 자금들도 일부 나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뭐죠? 왜 그런 얘기가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뭐 이제 6.5%에서 지금 뭐 7%대 경제 성장률 얘기할 정도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 돈들이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돈들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 다시 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신흥국의 어떤 그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1분기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1% 언저리 있다가 1.6, 1.7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에 신흥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 채권 시장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4월부터 뭐 일본에서 미국 주식 사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불안감은 계속 조성은 됐는데 신흥국 증시로는 자금이 뭐 계속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그런 이제 우려들을 1분기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4월부터는 뭔가 조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 분위기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 1120원 이제 돌파했으니까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일은 아닌 건가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중국이 휴장이고요. 네. 사실 지금 달러 지수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사실 막 그 카플란 총재 얘기 나오니까 테이퍼링 뭐 얘기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미국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다시 쭉 미끄러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시장도 뭐 1120원대에 딱 올랐으니 이제 상승 탄력을 받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확 들어와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돼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사실은 채권 시장은 확실히 느낌이 환율이 높을 때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화가 달러가 강세일 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 첫 번째로 시장이 뭔가 세상이 불안할 때니까 채권을 사고 싶고 네. 두 번째로 원화 환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원화가 저렴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때 이제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주식 자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식 자금은 이게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락한다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일단은 의미할 수가 있고요. 워낙 이제 환율이 빠진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투자했을 때 환에서도 먹을 수 있겠네라고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안으로 쭉 빠질 때 외국인 자금이 또 시원하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벨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지금 매 월별로 뭐 1조 대서부터 수천억 대씩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아니면 뭐 좀 과거에도 뭐 이게 자주 있었던 어떤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아까 끝나고 보면은 한 15년인가 한 해랑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긴장 불거졌던 19년 정도 빼고는 사실은 계속 자금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막 빼갖고 나간다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뭐 연초 사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막 그렇죠. 주식 보면 막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욕구가 컸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익 실현은 일단락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을 더 많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위기냐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대외 자산 막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자금 나간다고 막 우리가 많이 불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뭐 어떤 드라마틱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뭐 한 번 정도는 저는 2분기에 좀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정상 생활로 가는 그 길목, 그럼 이제 막 신흥국에 돈이 막 들어가고 작년 11월에 우리 한 5조 원 들어왔던 것처럼 한국 시장을 아주 좋게는 안 봐도 잠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여전히 뭐 유효한데 그게 연속성을 갖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5월 이제 앞으로 이제 전반 이제까지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5월 달 그리고 2분기의 어떤 이 환율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 하반기는 이제 가파른 일방향적인 달러 약세, 올해 1분기는 달러 강세였으면 2분기는 1분기는 달러 강세였으면 2분기는 달러 약세긴 약세인데 변동성을 수반한 약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이제 제가 표를 보시면 네. 제가 그러니까 2분기를 조금 좋게 보는 이유, 달러 약세로 보는 이유, 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4, 5, 6월에 발표되는 그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다 이제 엄청 높게 나올 거거든요. 네. 연준이 그래 괜찮을 거야를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이게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두 번째로 지금 유럽, 유로존,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저축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있고 집에 있느라 돈을 못 쓴 것도 있고, 이 유동성이 소비로 갈 거냐 투자로 갈 거냐, 이제 거기에 막 촉각이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유동성이 터져 나올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다 백신 맞고 집단 면역으로 가면서 경기 정상화 기대가 진짜 무르익는 상황. 사실 핵심은 또 유럽인데요. 유럽이 백신 보급이 안 돼가지고 내내 힘들었는데 이제 보급이 조금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4월 29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에는 저 사람의 공약대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은 알게 됐다는 불확실성 해소. 이런 점들이 또 2분기는 좀 또 북반구 날씨가 또 따뜻하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리스크 요인들은 이거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유럽이 좀 백신 보급이 또 이러다가 또 지연된다거나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미국보다 많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이 막 백신 접종이 막 급증하다가 이제 맞기 싫은 사람 또는 백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좀 우려되는 건데, 지표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이게 뭔가 우리는 일단은 좀 테이퍼링 입고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떠오르게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막 편안하게 약달러로 가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증세에 대해서도
스케줄이 이제 조금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긴축 우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에 이제 4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 좀 점검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결과 6월 달에 나오거든요. 결과를 봤을 때 중국하고 또 한 번 뭔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쪽 변수에 조금, 이미 4월에 현실화된 이야기들이긴 한데, 네. 무게를 두고 이제 좀 변동성 있게 달러 더 약세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요인은 좀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플레이션 환경대로 흘러갈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 약세가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저 리스크 요인에 들어가 있는 저런 일들이 만약에 불거지게 되고 했을 때는 달러 강세 쪽으로 바뀌어진다. 네, 변동성. 사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카플란 총재의 발언도 이런 이제 발언,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1분기는 뭐 무슨 뉴스가 나와도 그래 달러 강세로 가자. 쉬운 게 뭔가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오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한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쏠리진 않는 약달러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좀 헷갈리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카플란 총재도 그렇지만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은 전례 없는 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또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말을 믿어야 돼? 아니면 그 연준의 어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신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이 투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연준의 말도 의심을 하는 게 우리 투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의심만 하고 투자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불안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지.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 근데 정말 순수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었어요. 그냥 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는 거예요. 정부가 우리 부양할 거고, 연준이 우리가 계속 기다려줄 거고, 그런 아주 그리고 이제 뭐 그래 그렇지 돈이 많이 풀린다는데,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장이었고, 작년에도 뭐 시장의 대가들은 계속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의심을 품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의심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역사가 나중에 결론을 알려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6월 데이터, 5월 데이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고용시장 보더라도 아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고령 좀 은퇴를 조금 앞뒀던 분들은 아예 그냥 그냥 아예 이탈을 해버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구인 시장과 구직 시장이 뭔가 좀 불균형이 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시장도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전례 없이 어쨌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이게 막 엄청난 뭐 우리가 70년대 경험한 엄청난 인플레는 아니더라도 3%대에서 뭐 2.5 뭐 여기서 안 내려오면서 이거 엄청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파월 의장이 근데 계속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 하반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곡점들을 다 6월, 7월 이렇게 다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6월, 7월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6월에 나오든 뭐 8월에 잭슨홀 미리 미팅에서 마음을 각오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이거는 거의 지금 금리에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하반기에 물가가 안 떨어질 때, 연준이 조금 태도가 변했을 때, 그때가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